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오늘도 그라운드로 운행을 받는 거죠. 당에 어른이 없구나. 예.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예. 네, 당내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나온 김재우 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당에 어른이 없구나.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보겠습니다. 37억대 본인 발언인데 1,000원. 겸손인가요? 낮게 매기시네요. 자, 37억. 고평가입니다. 예, 우리 최 의원님 또 모셨는데 제가 당연히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미호도 다시 한번 다 기억하시는 영화일 겁니다. 이게 서울극장 개봉 당시에 37만 명을 동원한 영화였는데요. 네. 요즘 이제 표가 10,000원이니까 곱해서 37억. 왜 미호도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여기서 방점은 미호도에 있습니다. 미호도.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론된 것이 예,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현재 스코어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원로가 안 계시는 건 아닌데 이 문제를 타개할 나갈 원로가 안 계신 거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쭉 리더십을 쌓았던 분들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건데 네.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어쨌거나 중진 의원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불편해하셨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모시자.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명가지다. 예. 당장 급하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네. 자, 김재원 최고위원 1,000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지폐 중에서 제일 낮은 액면가가 1,000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은 인터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진행자가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은 안 해봤지만 훌륭하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오실 것 같지도 않고 이준석 대표께서 또 임명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크게 의미가 없게 돼버렸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김정인 위원장 언급하면서 다시 모셔오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그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후보가 결정되면 대통령 후보가 그 선거를 총괄 지휘할 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가 임명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당의 경선을 관리해줄 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뭐 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장이 별로 주목받은 적도 없거든요. 뭐 공정하게 그냥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게 경선이 과연 공정하게 관리가 될까 또 더 나가서 당 대표도 여기 경선 과정에 좀 참여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현실적으로 뭐 오시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될 수만 있다면 모셔오고 싶은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당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른이 없는 상태처럼 돼버렸어요. 거기서 말하는 어른은 뭐 나이를 의미하는 겁니까? 나이가 아니고 이제 지금 당 대표하고 지지율 1위의 그 대선 주자가 격돌을 하면 사실 중간에 말릴 사람이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도 조정하고 뭐 중재를 하고 또 더 나가서 한 말씀 하면 그 영의선은 그런 분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이번에 뭐 원희룡 그 전 지사하고 이준석 대표가 녹취한 내용을 가지고 붙었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있었으면 아마 뭐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만둬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두 분들이 조용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말릴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면 듣고 이준석 대표가 말하면 왜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쪽 당사자가 돼버리니까 그래요. 당 대표가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원희룡과 윤석열이 싸운다. 그러면 당대표가 조용히 하라 하면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예컨대. 네. 근데 지금은 당대표가 한쪽 당사자가 되고 나머지 당사자는 또 세력이 가장 많은 대선 주자가 돼버리면 네. 또는 뭐 어쨌든 직전에 제주지사였지만 유력 정치인이 그 진실 공방을 하면 거기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김정인 위원장 같은 분이면 뭐 그냥 좀 호통을 치셔도 되죠. 근데 뭐 당내도 중진 의원들도 많으시고 뭐 연장자인 분들이 또 직접 나설 수도 있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만 하더라도 중진 아니십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조언하시면 안 듣습니까? 아, 말이 전혀 안 먹히는 거네요. 그 예를 들자면 우리 당에 이제 정진석 의원 네. 그분이 이제 지금 국회 부의장 그러시고 또 5선 네. 최다선이고 네. 또 그 모습 봐도 좀 풍채도 좋아요. 그런 분이 나름대로는 좀 한번 약간 대표에게 좀 조언 내지는 조금 뭐 좀 참견으로 네. 아니 돌고래하고 멸치가 어떻게 같은데 그 같이 대화해요. 이랬다 혼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에 그런 전에 같으면 중진 다선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좀 통했는데 이제 그게 좀 없어지는 분위기가 네. 됐어요. 김성애 대변인님, 뭐가 지금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네. 막상 이준석 대표가 현재 체제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진다. 네. 비대위를 마땅히 꾸릴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밖에서 볼 땐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또 미워도 다시 한 번인데 예. 이준석 대표가 밉지만 그렇다고 너무 흔들어서도 대책이 별로 없고 지금 현재 대선에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 그리고 이제 개혁에 대한 이미지 그걸로 한 당 지지율 한 5에서 8% 정도 치고 올린 게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을 흔들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이 뒤섞여 있으면서 이것이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흔들어서 비대위를 간다든가 이런 애당초 그런 생각은 없고 아예 다만 없고, 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출중한 어떤 리더십이나 개인적인 자질을 발휘해서 조금 더 이제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 좋겠는데 네. 너무 선수가 되어서 직접 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종의 말하자면 관리를 해야 될 관리자의 입장에서 잘 중립적으로 관리해줘야 될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이고. 또 구체적으로 선수처럼 보이는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사실은 지금 당 대표가 대선 주자와 직접 다툴 필요가 없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장외 정치 행보를 또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1년 만에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함의가 있는 건지 저 같은 사람 눈에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애 대변인님. 예, 일단 뭐 1년 만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죠. 네. 팩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왜 하필이면 오늘일까? 이건 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보기엔 뭐 이제 선관위원장 이런 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인 김종인은 살아있고 대선에서 특히 국민의힘에게 있어서 호남은 중요하지. 그러고 내가 있어. 작년에 내가 이만큼 다져놨던 게 있잖아. 라고 해서 제가 보면 이제 공개 포트폴리오 제출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뭐를 장외에서? 염두에 두고? 그래도 염두에 두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총감독? 총감독이라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대선 후보 뽑히고 나서 선대위원장?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누가 경선에서 어떻게 올라오고 이것까지는 알아서들 하시고 본선용. 되고 나서 총감독 정도는 내가 호남 공약을 포함해서 맡아줄 수 있다라는 제안이 아니셨을까라고 지금 감히 짚어보고 이런 있습니다. 분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단순하게 이제 김정인 위원장도 아직도 정치 현장에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보여주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또 이제 정치인으로서 평생을 지내신 분인데 역시 정치 현장에 있어야 힘도 나고 그다음에 좀 어떤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직접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으셨더라도 언제든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역할이 있다 그런 것을 늘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그 얘기인즉슨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좀 추대를 해서 뭐 어떤 역할을 맡아주십사 이렇게 하는 걸 바라는 거 아닐까요?
이준석 대표님은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거관리위원장 같아요. 예. 경선을 잘 관리해서 후보를 정말 좋은 후보를 뽑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은 없거든요. 네. 과거에는 사실 뭐 박근혜, 이명박 양자 대결 구도라든가 그 다음 또 대선 후보는 거의 박근혜 후보 독주 뭐 이런 네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역할을 하는 선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아마 그 점은 눈에 차지 않으실 거고 그러면 이제 선출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대선을 직접 그 총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실 수는 있겠죠. 네, 그 선관위원장 역할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 사달이 난 거는 공정성 시비가 핵심이었던 걸로 아는데 네. 최근에 또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를 따로 만나지 않았으니까 물론 이제 선을 좀 긋기는 했죠. 윤석열과 만나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마음을 뭐 완전히 저 윤석열에게 두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거는 아마 윤석열 총장도 김종인 위원장한테 확실하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빨리 매달려라 이런 시그널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아마 조금 과거에는 예. 김종인 위원장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을 생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날 때도 조금 많이 멀리 좀 시간을 두고 곧바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고 나서 곧바로 찾아올 것 같이 좀 이렇게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가 예. 만났거든요.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감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제 왜 호감을 가졌냐 하면 당에 들어와서 겪어보고 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왜 당을 떠나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했는가 이제 알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분이 생각보다 훨씬 그 어떤 통찰력이 있구나. 또 더 나가서 당에 대한 장악력이나 애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윤석열 총장도 김종인 위원장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또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네. 최근에 그 CBS 한판 승부에 직접 나오셔서 김종인 위원장이 예. 나는 3번 사과하고 싶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첫 번째 사과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고 사과를 하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키고 나서 친하게 지내는 이제 보수분들로부터 많이 혼이 나서 사과를 하셨는데 이번 대선에 또 들어가서 그런 사과를 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또 거꾸로 뒤집어서 놓고 보면 항상 경제민주화도 그렇고 본인이 추구했던 정책으로 선거는 치르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정책이 구현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그런 약속은 지금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는 묻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당신의 비전을 주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중동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저렇게 뭐 5.18에 갔다 오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외곽에서 계속 계시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런 마음이 없으시면 굳이 또 그런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 어떤 후보에게도 기대감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길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닐까. 계속해서 아직도 미련이 있으신 거군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 이제 선택지가 없어졌어요. 윤석열 밖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어졌어요. 어차피 민주당 후보를 도울 가능성은 없고. 그렇죠. 뭐 안철수 대표도 제가 봐서 뭐 거의 가능성 마이너스 한 200%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당의 후보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1위거든요. 근데 그 성향상 홍준표 후보를 다투 안 돼. 두분 안 돼요. 이거는 두 분은 안 돼요. 그럼 제가 반대입니다. 다투. 그러니까 제가 봐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남아가요. 이게 이제 결국은 선택지가 없어지면 또 전혀 또 다르게 반응이 나와요. 또.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